안녕하세요. 냉정초 6학년 어린이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드디어 4단원 식물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식물 좋아하나요? 밖에 나가서 푸릇푸릇한 식물을 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집에서 작은 화분에 식물을 기르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런 식물의 구조, 뿌리, 줄기, 잎, 꽃, 열매와 같은 것들에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단원이에요. 자, 그러면 72쪽, 73쪽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거는 아마 첫 시간에 학교에서 했으면 재밌었을 것 같은 활동이에요. 식물의 생김새를 몸으로 표현하기 해서 뿌리, 줄기, 잎, 놀이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고 집에 형제, 자매가 있는 친구들은 형제들이나 아니면 또 부모님과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74, 75쪽이에요. 식물에서도 특히 어떤 부분을 배우나 제목을 한번 봤더니 식물을 이루는 세포에 대해서 배운대요. 세포라는 것 들어보았나요? 모든 우리 생물들은, 살아있는 생물들은 세포, 아주 작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이런 세포는 굉장히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세포가 없어요. 그래서 현미경을 사용해서 식물을 이루는 세포를 관찰해 보는 시간인데, 실제로 못하고 우리 동영상으로 또 우리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필요한 준비물부터 한번 봅시다. 광학 현미경이 필요해요. 광학 현미경, 그리고 양파, 표피, 세포 연구 표본이라고 이렇게 과학실에 가면 표본이 있어요. 그런 표본이 필요하다고 해요. 자, 그래서 활동 간단해요. 현미경으로 양파, 표피, 세포를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직접 정말 해봤으면 좋았을 것이, 이 현미경 작동하는 방법이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우면 참 좋을 텐데, 실제로 만져보지 못하니까 영상에서 선생님이 차근차근 현미경을 작동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거예요. 그 영상 보면서 현미경이 어떻게 조절을 해서 관찰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냥 돋보기 보듯이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거든요. 한번 영상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돋보기보다 물체를 돋보기보다 물체를 더욱 확대해서 볼 수 있는 바로 그것. 맨눈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 볼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것. 여러분께 광학 현미경을 소개합니다. 광학 현미경에 있는 이 저반 렌즈가 상을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렌즈는 무엇이냐? 우리가 관찰하려는 표본을 크게 확대해주는 대물 렌즈입니다. 현미경 배율은 저반 렌즈 배율과 대물 렌즈 배율의 곱이라 할 수 있는데, 대물 렌즈가 길수록 배율이 높죠. 자, 다음 이 저반 렌즈와 대물 렌즈를 연결하는 관의 이름은 경통입니다. 경통 아래 휙휙 돌아가는 판이 있는데요. 대물렌즈 여러 개가 붙어 있어서 대물렌즈의 배율을 바꿀 때 사용하죠. 여기 이 재물대에 우리가 관찰하려는 표본을 올려놓습니다. 여기 손으로 돌릴 수 있는 나사가 있는데요. 조동나사라고 합니다. 경통이나 재물대를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면서 상을 찾는 데 쓰입니다. 조동나사보다 작은 이 미동나사는 경통이나 재물대를 위아래로 미세하게 움직여서 상의 초점을 찾게 하는 나사입니다. 이것은 조리개라고 하는데요. 빛의 양을 조절하는 데 쓰입니다. 경통과 다리를 연결하는 이곳은 손잡이입니다. 현미경을 옮길 때 이곳을 잡고 옮기면 되죠. 자,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까지 보여주는 광학 현미경, 한번 사용해보세요. 자, 현미경의 구조와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영상만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등교 계약이 과학도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그때 한번 현미경을 실제로 만져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는 양파 표피세포를 실제로 살펴봐야 되겠죠. 현미경으로 양파 세포를 실제로 한번 관찰하는 방법을 또 알아볼게요. 대물 렌즈의 길이가 짧을수록 광학 현미 자, 그럼 광학 현미경을 사용해서 식물 세포를 관찰해 볼까요? 먼저 회전판을 돌려서 배율이 가장 낮은 대물 렌즈가 중앙에 오도록 해주세요. 대물 렌즈의 길이가 짧을수록 배율이 낮다는 거 기억하고 있죠? 선생님, 그런데 왜 배율이 낮은 것부터 관찰해요? 처음부터 고배율로 관찰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대물 렌즈의 저배율부터 관찰해야 하는 이유는 고배율부터 관찰하면 상을 찾기 어렵고 저배율로 세포 전체 모습을 파악한 다음에 고배율로 확대된 모습을 보는 것이 쉽고 효율적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선생님 설명을 잠깐 더 할게요. 저배율로 이렇게 보면은 세포 전체의 모습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더 상을 찾기도 쉽고, 현미경을 처음 봤을 때 바로 보이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이럴 때 나사를 조절하면 저배율의 렌즈로는 좀 상을 더 찾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찾은 다음에 고배율, 그러니까 이 경통이 여기 렌즈 길이가 긴 렌즈를 돌려서 고배율로 보면 조금 더 확대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기 때문이에요. 아하! 이제 현미경의 전원을 켜고 조리개를 이용해서 빛의 양을 조절해 주세요. 조리개를 조절하면서 상이 너무 밝아서 혹은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거죠. 빛을 조절했으면 클립을 벌려서 관찰하려는 연구 표본을 재물대 가운데에 고정해 주세요. 우리는 양파 세포를 관찰해 볼게요. 이제 조동나사로 재물대를 올리면서 연구 표본과 대물 렌즈의 거리를 가장 가깝게 해주세요. 옆에서 봐야 거리를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이제 저반 렌즈에 눈을 대고 조동나사로 재물대를 천천히 내리면서 상을 찾아보세요. 상이 보여요. 그런데 좀 뿌연데요? 좋아요. 그럼 미동나사로 상이 뚜렷하게 보이도록 조절해보세요. 히야, 보인다. 보여요. 오호, 선생님, 이게 양파란 말이에요? 무슨 벽돌 쌓아놓은 담 같아요. 그렇죠. 이 벽돌처럼 생긴 방 하나하나가 양파의 세포예요. 그리고 이 세포들의 경계선이 세포벽이죠. 세포벽은 세포 내부를 보호하고 식물 전체 모양을 유지하여 주는 역할을 해요. 선생님, 세포 안에 이 동그란 건 뭐예요? 그건 핵이라고 해요. 네, 여러분, 양파 세포의 모습 동영상에서 잘 보았나요? 그런데 우리 이 동영상에서나 이 교과서에서는 우리가 표본을 양파 표피세포 연구 표본을 이용해서 관찰을 했는데요. 연구 표본이 없는 경우에 우리가 양파 세포 표본을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직접 만드는 방법도 선생님이 영상으로 짧게 보여주고 싶어요. 연구 표본이 없을 경우에 우리가 양파 세포를 어떻게 관찰할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자, 양파가 필요하겠죠. 소리가 너무 크니 좀 줄일게요. 여러분이 근데 양파 표피세포 표본은 만들 수 있지만 이걸 실제로 세포를 보기 위해서는 돋보기로 안 될 것 같고요. 현미경이 있어야지 관찰이 가능해요. 자, 만드는 방법만 우선 한번 볼게요. 양파를 준비해서 껍질을 벗기고 양파 안쪽에서 여러분 양파를 손질하면 이렇게 얇게 한꺼풀을 벗겨낼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양파 표피예요. 양파 표피를 잘게 잘라서 유리판에 올려놓고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린 다음 덮개 유리를 덮으면 세포 표본이 완성이에요, 여러분. 물기를 조금 닦아주고 이 상태로 관찰을 하면 어떻게 보일까요? 자, 여러분, 요거는 보니까 40배율, 저배율이에요. 저배율일 때도 양파 세포에 아까 그 벽돌 쌓아놓은 것 같은 모습이 약간 보이죠? 자, 그 배율을 조금 더 높여볼게요. 40배일 때 100배일 때 조금 더 자세히 보이는 것 같아요. 100배일 때. 하지만 아직 그 양파 세포의 핵 같은 부분은 잘 보이지 않죠. 세포벽의 모습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400배예요, 여러분. 400배에서 우리 교과서의 모습과 비슷한 양파 세포의 모양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색깔이 너무 투명하다 보니까 잘 관찰이 되지 않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 또 방법이 있는데 1000배의 사진도 나오고 있어요. 이럴 때는 표피세포를 염색하는 방법이 있어요. 염색 물질을 이용해서 염색한 다음 관찰하면 어떻게 보이는지 여러분 한번 볼게요. 아까랑 똑같이 표본 만드는 방법은 동일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과정이 더 추가가 되는데 여기 보면 아세트산 카민이라는 염색약을 여기다 살짝 떨궈줘요. 양파 표피에 이렇게 염색약을 떨군 다음 이걸 가지고 다시 현미경에 관찰하면 여러분 좀 붉어진 세포의 모습이 보이나요? 아까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그리고 보면 여러분 아까 보이지 않았던 양파 세포의 핵들이 조금 보이는 게 차이점이에요. 40배일 때고 100배예요. 핵 잘 보이나요, 여러분? 양파 세포의 핵이 염색이 돼서 선명하게 잘 보이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어요. 100배일 때 400배일 때는 교과서에 있는 그림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세포벽과 그리고 세포 안에 핵까지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양파의 표본을 만들어서 양파 세포의 표본을 만들어서 관찰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과서 한번 다시 볼게요. 교과서에 보면은 자, 세포에 대해서 식물세포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와 있어요. 식물세포는 아까 우리 얘기했던 요 진한 테두리 부분이 뭐라고 했나요? 세포벽이라고 하고요. 그 세포벽 안쪽에는 또 얇게 세포막이라는 걸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게 바로 동그란 게 핵이에요. 이렇게 세포는 이런 모양만 있는 건 아니에요. 크기와 모양이 이런 양파 표피세포 모양 말고도 다양하고 하는 일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동물세포랑 비교를 해볼 거예요. 밑에 보면 우리 커다랗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식물세포, 동물세포 모두에게 있는 건 뭘까요? 우선 가운데 핵이 있고요. 그리고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도 동일해요. 그런데 식물세포에만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식물세포에는 세포벽이 있어요. 그래서 식물세포의 모양을 보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벽돌 모양처럼 이렇게 좀 일정한 모양으로 식물이 이렇게 모양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그런 세포벽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어요. 그렇다는 말은 세포의 모양이 이렇게 막 일정하게 보이진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럼 동물세포는 어떤 모양인지 궁금하죠? 동물세포를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입 안에 상피세포라는 것을 이렇게 그 면봉이나 작은 숟가락 같은 걸로 긁어서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우리 입안의 상피세포를 관찰하는 것도 선생님이 영상으로 짧게 한번 보여줄게요. 같이 해보면 재밌을 만한 실험이에요.
오늘도 Y쌤 과학교실의 Y쌤입니다. 오늘은 과학실에서 간단히 해볼 수 있는 구강상피세포 관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광학현미경, 아이스크림용 숟가락, 플라스틱 스포이트, 염색 시약 중 저는 파란색을 띠는 메틸렌 블루 용액, 슬라이드 글라스, 커버 글라스, 핀셋이 있으면 됩니다. 입 안쪽에 있는 상피세포를 긁어서 프레파라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약으로 염색을 하고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식물세포인 양파 표피세포와 다른 동물세포의 특징을 관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깨끗한 슬라이드 글라스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용 숟가락을 이용해 입 안쪽을 여러 번 긁어서 상피세포를 채취합니다. 이때 침이 많이 섞여 나오기도 하는데 침이 아니라 점액질에 상피세포를 모으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입안을 긁어서 이렇게 수저에 모인 상피세포를 프레파라트에 덜어 올려놓고 잘 펴줍니다. 그리고 저는 메틸렌 블루 용액을 이용하여 염색을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스포이트로 메틸렌 용액 한 방울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커버 글라스를 덮도록 하겠습니다. 커버 글라스는 얇기 때문에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덮어주면 완성입니다. 옆에 나온 메틸렌 블루 용액은 티슈로 닦아주면 더 좋습니다. 여기에 포스트잇에 오늘 날짜와 구강 상피세포의 주인 이름을 적어서 붙여주면 누구의 구강 상피세포인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만든 프레파라트를 광학현미경에 올려 관찰하시면 됩니다. 광학현미경의 사용법은 지난번 실체현미경 사용법과 거의 같습니다. 두 현미경 모두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돌려가며 관찰합니다. 재물대와 대물렌즈의 거리를 가깝게 한 다음 멀어지게 하면서 초점을 맞추며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회전판을 돌려 배율이 가장 낮은 대물렌즈가 중앙에 오도록 합니다. 그 전에 프레파라트를 올려놓아야겠지요. 그리고 현미경을 옆에서 보면서 조동나사로 재물대를 올려 영구 표본과 대물렌즈의 거리를 최대한 가깝게 합니다. 그리고
조동나사로 재물대를 천천히 내리면서 초점을 맞추고 미동나사로 뚜렷하게 초점을 맞춥니다. 대물 렌즈의 배율을 높이고 미동나사로 초점을 맞추어 관찰합니다. 그리고 저반 렌즈로 보이는 관찰 결과는 현미경으로 보면서 기록하시면 됩니다. 구강 상피세포는 400배율에서 관찰했을 때 그 특징을 가장 뚜렷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식물세포와는 다르게 세포벽이 없어서 다양한 모양으로 존재합니다. Y쌤의 구강 상피세포 모습인데요. 지난번 현미경 속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는 팁은 알려드렸지요? 아직 못 보셨다면 확인해보세요. 자신의 구강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한다. 이 자체만으로도 신나했습니다. 현행 교과서에는 실리지 않은 내용이지만 식물세포 수업하시면서 꼭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동물세포의 모양이 보이나요? 아까 식물세포랑은 좀 다른 모양이죠. 식물세포가 이렇게 벽돌같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비슷한 일정한 모습을 보였다면 동물세포는 모양도 크기도 조금씩 다른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식물세포와 어떤 차이점이 있기 때문일까요? 세포 벽이 없기 때문이겠죠. 자, 이렇게 오늘 식물세포와 동물세포를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영상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실험 관찰에 이 내용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실험 관찰은 34쪽을 한번 봐주세요. 34쪽에 보면 1번 광학현미경으로 양파 표피세포를 관찰하고 그림과 글로 나타내 봅시다. 이 부분 있어요. 이 부분에는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현미경으로 보았던 양파 표피세포를 그림으로 그려주면 되는데요. 동영상을 넘겨서 그려줘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책 75페이지에 과학책 75페이지에 양파 표피세포의 모습이 잘 나와 있어요. 배율은 200배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주고 이 안에다가 양파 표피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이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운데는 핵이 있었죠. 이렇게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보면 더 생각해 볼까요? 부분에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공통점은 우리 아까도 같이 공부했었어요. 자, 공통점 무엇이 동일하게 있었나요? 핵이 있었고 또 세포막은 똑같이 있었어요. 세포막이 있다라는 게 공통점이 되겠죠. 이거 말고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공통점도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세포는 크기가 어떻다고 했나요? 크기가 매우 작아서 맨눈으로 관찰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공통점이 되겠지요. 그리고 차이점. 책에 나온 차이점도 한 가지 있었어요. 우리 식물세포에게만 있는 게 있었어요. 뭐였나요? 식물세포에게만 세포벽이라는 게 있어서 세포의 모양이 일정하게 유지됐다는 점. 그 부분이 아마 차이점이라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실험 관찰 정리해주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식물의 재미있는 식물에 대해서 더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뿌리의 생김새와 하는 일을 알아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실험 관찰 정리 잘 해주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